네, 안녕하세요.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마인드 개념과 서비스 마인드 사례를 통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는요,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즉,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 차이점. 그걸 사례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 식당을 운영하는 두 사장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사장님은요, 두 사장님 모두가 다 목표는 매출을 증대해서 가게를 번창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사장님의 최대 목표는 매출 증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전율을 빨리 돌려가지고 매출을 증대하는 게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값싼 식재료를 공수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고객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입맛의 요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객을 봤는데 빨리 회전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위생 그리고 친절 이런 거에서 신경 쓰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고객이 메뉴판에 대한 불편함이 뭔지, 왜 음식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매일 똑같이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위생도 신경 쓰지 못해서 숟가락이나 컵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넘어졌는지 같이 온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요. 이런 서비스가 계속 된단 말이죠. 자, 이 식당의 사장님 가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됐을까요? 그럼 상세히 좀 맡겨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식당의 사장님의 세부 목표는요, 고객에게 한 끼라도 따뜻하고 즐거운 한 끼를 제공하자가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식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식당에 들어와서는 고객 출입문부터 정결하게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도 위생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은 물론이고 위생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죠. 그리고 나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메뉴판 보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음식은 왜 남기셨는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어떤 한마디를 남길까까지 세심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친절하고 좀 배려심 있는 말 한마디도 건네드립니다. 이런 식당, 자, 전자와 후자, 즉 이게 바로 서비스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당도 역시 단기간으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죠. 하지만은 어떤 고객이라도 내가 같은 돈을 준다면은 신속하게 빨리 음식을 내주는 식당도 좋지만은 내 돈 주고 음식 먹는 거 조금 더 호감 가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 게 모든 고객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의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호텔 서비스의 1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츠 칼튼 호텔입니다. 한 가족이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여름 바캉스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는 아니고요. 호텔에서 엄마, 아빠, 아들은 여름 휴가를 즐긴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애착 인형인 조시라는 기린 인형을 호텔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 호텔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착 인형을 놓고 왔어요. 혹시 찾아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직원은 찾아보겠다고 하고서 호텔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는데요. 불신물 센터에 이미 그 아이의 인형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이 찾으시는 인형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발견을 했고 저희가 물품 보관실에서 보관 중이었거든요. 하루빨리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하나 더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많이 울어서 그 인형 조씨에게 제가 휴가를 보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말 맞춰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호텔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한두 장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조씨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좋아하는 그 애착 인형 조씨 말고도 무언가가 또 들어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라면은 택배 박스에 무엇을 넣어 보내셨겠습니까? 그 호텔 프론트 직원은 우선 조씨를 깨끗한 상태로 예쁘게 넣어 주었고, 또한 그 호텔을 나타내는 초콜릿, 캔디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 보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선물이었죠. 또한 더 좋아했던 것은 이 조씨라는 인형이 그 호텔에서 묵었던 그런 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스크랩북을 해서 보내주었어요. 즉 아빠가 요청한 바캉스를 보내는 수영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골프장에서 전기차를 운전하는 모습, 그리고 명예 보안관으로 보안 CCTV를 이렇게 감찰하는 그런 사진, 그리고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사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희 친구 조씨가 이렇게 바캉스를 보냈단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마음 졸였던 거 풀으렴 이런 마음으로 보냈던 거죠. 자, 이 택배를 받았던 아들과 그리고 이 아빠의 기분 어땠을까요? 이거는 정말 고마움을 넘어서 감동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나는 부탁했던 인형, 거기다가 사진 조금 생각했을 텐데 그보다 큰 뭔가의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는 요 받은 것을 블로그에 올려서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호텔의 프론트 직원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좀 편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좋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아시죠? 만족스러운 고객, 이 고객은 외부 고객뿐만 아니고 내부 고객, 동료, 협력 직원들도 우리 고객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기분 좋아질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서비스 월드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서비스 마인드. 자, 여러분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있으신, 다음에 봐요.